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되고 나서 바이오 제약들의 움직임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주식들 가운데서 호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주식들이 제법 상한가 가는 주식들도 눈에 보이고 10% 이상의 폭등 나오는 주식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대안 역할을 좀 했었던 주식들은 좀 가격 조정이 세차게 한번 있었죠. 뭐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곡물 가격 관련된 주식들, 조선주 어떤 한 차례 조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반응하는 주식들의 좀 힘의 균열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는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고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 하향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그냥 유동성이 없다. 유동성 축소다. 돈이 안 붙는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돈이 넘치는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 축소 구간이다. 작년도 8월 달도 유동성 축소고 지금도 유동성 축소다. 달라진 건 가격. 그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사업들의 환경. 그다음 밸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용 청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투매거든요. 신용 청산은 다르게 얘기하면 팔기 싫은데 강제 매각된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기업이 6,000원, 5,0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기업 대장주 잡자예요. 심플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 나오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옆구리를 찌르더라도 저는 그 전략을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 투자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거래가 나온 걸 좀 보니까요. 요 금액이 코로나 때 신용 청산된 거를 초과했습니다. 4.6조입니다. 짧고 굵게 신용 규모가 청산이 된 게 4.6조입니다. 6월 달부터. 요거를 코로나 때랑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면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력은 1680이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었을 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준은 1680 이하는 적극 매수다. 이 전략이었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60조는 번다,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무리 못 벌어도 둘이 합쳐서 60조를 번다. 나머지 기업들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신용 물량이 얼마 정도가 청산이 됐었냐면 4.4조가 청산됐어요. 4.4조가 한 달 동안. 지금은 4.6조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하냐?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 기업 107조 벌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 셧다운 되는 이 시기에도. 요거 못 벌까요? 저는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면 168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매수한 거 대비 더 빠졌겠죠. 1450까지 급락이 나왔으니까. 저점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사두면 돈이 된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왜? 60조는 버니까. 주식은 도박이 아니니까.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열이 형성될 때가 있고 정체가 될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포가 커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포지션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1680에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1500에 손절한 다음에 한 1200이나 1100에 다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죠? 예. 아니면 묵묵히 사둬가지고 기다렸더니 이게 큰 수익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보답을 받겠죠. 그 결과치를.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제 관점은 코스피 지수가 2350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3300에서 그죠? 2270까지 1000포인트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작년도 8월달 이후 유동성 축소다, 좋은 기업 정말 싸게 사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기업들의 가격은 정말 보수적인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팔았다가 뭐 2000이나 1700에 다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나 요 구간은 투매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하락이기 때문에 난 요 가격에 도저히 못 팔아. 가져가면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공격 포지션 취하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전략은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두려움이 있고 경기 침체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 있잖아요. 미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구재 관련된 게 다 망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자동차 실적 사상 최고치 나왔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 요 백신 있잖아요. 나오기 전에 백신 만들려면 한 5년, 6년 걸린다고 했어요. 10년 이상.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뭐 우리 주의했던 환경들 이런 것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하거나 좀 조심스러워 할 때는 하늘에 있을 때 조심을 하는 거고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을 때 하는 거고 지금처럼 그 헐값에 던지는 이 신용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 왜 이런 구간에서 굳이 악재를 찾아서 해석해서 그걸 또 다시 결정하냐 이거죠. 저는 이거 반대 의견이거든요. 60조 번다. 그럼 사두면 돈 된다가 제 전략이에요. 지난주도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렸던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냐면 급락할 땐 다 같이 급락을 해요. 여러분. 근데 반등 나올 땐요. 달라요. 판을 장악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급락을 하는데 반등 나올 때 어떤 새로운 시장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그 키워드를 잡으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녀석은
수익률을 싹쓸이 한다는 얘기죠. 다른 쪽은 덜 빠진 수준에서 움직이고. 2020년도 때 코로나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주식이 날아갈 때 SK 하이닉스는 2020년도 11월 달까지 박스였었어요. 수익률 차이가 5배, 10배가 났다 이거예요. 요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폭락은 다 같이 나오고 반등은 같이 되겠지만 1차 반등 이후에 주식들에 대한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좀 커질 거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 있을 것이고 더 적극적인 비중을 실어야 되는 주식이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단계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뭐 샘플부터 시작해서 실사례 같은 경우도 그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공개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복귀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업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약 관련된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인데요. 18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죠. 이게 기준이다. 근데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총사로 제가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60일선 제압, 장대 양봉,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60일선 제압하는 장대 양봉. 그죠? 이 삼총사의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관련돼 가지고 주도 산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총사의 신호가 나와야만 바이오 제약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요? 이번 주에 했을까요? 지난주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T 반도체, 배터리, 언택트 게임 이야기하면서 작년도 10월 달 주시장 다 폭락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 69,000원, SK하이닉스 98,000원 추천드렸었을 때 같이 이야기했던 주식이에요. 이 삼총사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오 제약은 신호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18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했었을 때 18만 2천 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충족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배터리, 바이오 제약이 실 때는 배터리, IT 반도체, 언택트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신호가 안 잡히니까. 근데 손절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손절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에 대해서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비중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만 2천 원이 채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물도 안 탔고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비중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 15%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IT 반도체 수익 냈잖아요. 배터리 수익 냈잖아요. 그리고 그쪽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랠리 나와가지고 호재 터지 이럴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배터리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 또는 IT 반도체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에서 제일 좋은 종목, 바이오에서 제일 좋은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도 산업이잖아요. 후발 산업도 있죠.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주와 관련돼서 6번에서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AS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8월 달까지 물 타서는 안 된다. 대규모 신용 청산되기 전까지. 주도 산업 우선으로 공략해라. 그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있잖아요, 여러분. 맞추려고 하면 죽어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면 죽는다고요. 고점을 맞추려고 하면 죽는다고. 시세를 쫓으려면 시세를 쫓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사요. 급락할 때 사서 급등할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저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막상 주력 산업이 뭐냐고 보면은 몰라요. 급등하는데 사고 싶어요. 왜? 올라가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손절 안 해도 되는 기업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더 빠질 수 있죠. 그럼 수익 나는 쪽에서 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왜?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이게 관리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포트의 관리 능력 아니냐고요. 이 능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전략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비중이 5%가 적당한지 15%가 적당한지 30%가 적당한지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이 얼마 정도에 사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툴이 나오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셀트리온은 18만 2천 원은 투룩시마의 밸류를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15만 6천 원은 램시마만 있었을 때 밸류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램시마에, 투룩시마에, 허즈마에, 램시마 SC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허즈마와 램시마 SC 밸류가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싼 겁니다. 전략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업체입니다. 위탁 생산, 장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하는 순간 신약 개발하는 능력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프리미엄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68만 원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주가 밸류가 높게 형성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지가 바이오제약 전체적으로 저는 중요한 신호를 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재확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뭐가 좀 보이냐면 한번 털렸네가 보입니다. 희한할 정도로 신용 물량이 청산된 주식들이 반등이 나온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 희한할 정도로 신용 물량이 청산된 다음에 주식들이 반응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용이 청산됐다는 얘기는 강제 매각됐다는 얘기고 투매에 팔 수밖에 없었던 얘기고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가 낮아졌냐? 아니요. 오히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공략해야 될 포인트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 삼총사의 신호를 꼭 체크하십시오. 이 세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 바이오제약은 중형주까지 확산된다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좀 방법이고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SKC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LNF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첨보도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고 엔캠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요번에 삼성 SDI만 여러분들 추천했죠. 다른 종목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 6만 8천 원, 5만 7천 원 정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17만 원대 17만 7천 원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산업의 성장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의 규모가 16조에서 13조, 12조까지 줄어들었는데 바이오 제약에 대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인 거래대금은 15조에서 16조에서 오히려 12조, 13조 줄어들었는데 바이오 제약의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쪽에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메인 엔진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주식을 공략하러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 아니냐. 아무리 호재나 악재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유동성이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원대, 39만 원대 말씀드렸고요. 요 구간에서 전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35만 원대. 요 구간에서는 그냥 하단에서 어떤 박스를 형성하는 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전략을 좀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300에서 2,300까지 1,000포인트가 폭락이 나오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51만 원대에서 53만 원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시장보다 월등히 나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합당하냐를 봐야 되겠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합당하냐? 중대형 배터리가 제일 중요했는데 흑자 전환 됐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경기 침체보다 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 한 단계 크게 점프했다는 거. 그리고 대장이고. 그죠? 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케미칼 추천했을 때는 11만 원대였는데 실전에서는 13만 8천 원에 수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타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번 구간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전저점이 깨졌을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방어보다는 한 번 정도는 흔들고 가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같은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비슷한 관점인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10만 3천 원에 여러분들에게 매도 의견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6만 8천 원과 5만 7천 원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10만 3천 원에 매도하고 프리미엄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6만 8천 원이라는 자리하고 5만 7천 원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국내에서 사업합니까? 국내에서만 배터리 사업해요? 여러분? 국내에서만 동박 사업, 일렉포일 사업합니까? 아니죠. 해외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만 사업했을 때의 밸류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10만 3천 원에 따라갈 필요 없었잖아요.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 관련되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그 LG전자, 그 다음에 그 LG이노텍 가격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소부장은 좀 기다려 보세요.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분명히 AS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그 IT 반도체 관련되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니까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기하냐 지겹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펴볼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삼성전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적자 대밸류도 사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하이닉스도 13만 2천 원에서 9만 8천 원, 8만 8천 원 제시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다른 것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85조, 90조 가까이 버는 기업인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기업을 빼놓고서 시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가격이 왔으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랜드 적자대 밸류예요.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요? 실적 하향, 랜드 적자대 밸류예요. 적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조카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고 장난감 사줄 돈으로도 주식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상장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이 기업을 존경합니다. 이런 기업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다고요. 사두면 돈 됩니다. 삼성전자 분기 적자대 밸류입니다. 아시겠죠? 언택트 전략도 오늘 오전 절대 전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